안녕하세요. 더스코프 강서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더스코프와 엉클즈 아카데미 대표 조경만 대표를 모시고 펀드 투자 쉽게 하는 법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쉬우면서 좀 재미있는 펀드 투자법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조경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글쎄요, 저랑 같이 재밌고 즐거운 펀드 투자. 제 30년 제가 펀드 시장에 있었으면서 지켜보고 경험했던 사실들을 정말 재밌고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펀드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주식시장이 화랑이고 네. 주식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필 왜 펀드냐? 또 그 전에 조국 사모펀드 논란, DLF 사태, 그리고 라임 자산운용 사태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펀드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30년 정도 펀드 시장을 지켜본 거에 의하면 펀드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좀 가끔가다 뉴스거리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펀드를 대하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이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게 된 기회가 2019년 작년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펀드가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안 좋게 바라볼까? 그걸 좀 불신을 좀 개선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 이런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펀드가 투자자들한테 잘못 인식됐다고 짚어주셨는데 네. 어떤 부분이 잘못 인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뉴스거리가 된 몇 개의 사건들이 펀드의 어떤 불법성, 네. 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까지 안 좋은 면들만 전부 다 부각이 됐잖아요. 네. 내부에서 돌고 있는 어떤 안 좋은 이야기들이 사모펀드에 집중돼서 나온 얘기들인데 일반인들이 쉽게 선택하는 공모펀드에는 나타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 공모펀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사모펀드의 위험성, 불법성을 보고 펀드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조금 잘못된 부분을 보고 잘못된 인식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양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직접적인 질문은 그래 펀드 투자는 할 만한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하죠. 지난 3, 40년 동안 펀드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재테크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안 좋은 사건 때문에 된 뉴스들이,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두렵고 떨리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투자 방법의 좋은 수단으로 활용돼 왔고 지금도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할만하죠. 펀드는 대표적인 간접 투자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 의문점이 펀드 투자는 주식과 달리 직접 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끼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에 대한 논란들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어요. 글쎄요,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소비자들이 적은 돈들을 모아서 큰 돈을 만들어서 펀드 매니저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일임을 하는 것이 말씀하신 간접 투자의 기본적인 정의인데 펀드 매니저들이 이 일들을 하다 보면 고객이 원하는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못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진 경험과 그다음에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은 직접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두렵고 돈도 작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간접 투자,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어떻게 좋은 펀드 매니저를 찾느냐. 네. 어떻게 좋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잖아요. 예, 단적으로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선택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운도 한 30% 정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 70% 정도는 과거에 그 사람이 냈던 펀드 수익률, 네. 운영했던 펀드의 결과,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펀드의 약관이나 투자 설명서를 보면서 지금 시대에 정확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건가 이런 본인의 노력도 좀 필요하고요. 네.
그런 경험, 펀드 매니저의 경험과 본인의 노력이 한 7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상이 잘 돌아가면 운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펀드 투자자의 자기 공부를 말씀하셨는데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한두 종목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일반 요즘 말하는 주린이 이런 분들은 근데 펀드에 담겨 있는 그 상품을 모두 본다는 게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주식 한 종목 분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펀드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주식의 편입 비율이 얼마냐. 만약에 주식 편입 비율이 많으면 이건 위험이 주식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주식 편입 비율이 30% 정도다. 그러면 나머지는 채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좀 떨어지니까 주식의 편입 비율이 얼마냐. 그 다음에 이 주식들이 어떤 주식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서 중국이나 인도에 집중되어 있느냐, 미국이나 유럽에 집중되어 있느냐, 뭐 이런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소비재라든가 또는 무슨 IT라든가 또는 보건의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헬스케어와 관련된 쪽에 투자가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이런 업종에 따라서 어떤 주식을 주로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펀드를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훨씬 더 쉽죠. 네. 네, 그럼 주식 뭐 비중 이런 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시대에 이럴 때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을 쫓아서 그 업종을 유리하겠다. 아니면 어떤 나라가 앞으로 뜰 거니까 그 나라에 집중적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를 여러 개로 분산해서 헬스케어 조금, 뭐 인도차이나 조금, 우리나라 IT주 조금 이렇게 나눠서 가지는 걸 조금 권해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펀드를 선택하느냐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그런 펀드들을 구입하냐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시간을 분할해서 매수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위험은 상당히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업종을 찍든 지역을 찍든 주식을 한두 종목 찍는 거하고 유사한 결과를 안 가지려면 그런 결과를 안 가지려면 시간을 나누어서 분산을 하는 뭐 정식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전히 권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펀드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만졌다 아니면 돈을 좀 벌었다 이런 분들은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런 질문 제가 많이 받는데요. 펀드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본 사람이 과연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투자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넣었는데 한 1년 만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아니면 따블이나 따따블 정도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랑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금리가 1%도 안 되는 시대에 10%만 얻어도 상당히 성공한 투자인데 나 얼마 투자해가지고 10% 수익 얻어가지고 50만 원 손에 넣었어. 그러면 야, 그것도 투자라고 했니? 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정상적인 항상 습관적으로 수익률을 얻는 사람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고 우연히 찝은 게 잘 찝어가지고 대박이 터지면 그 사람들만 나 투자해서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항상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습관적으로 10% 없는 사람들이 5% 10% 얻는 사람들이 좀 말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입을 조용히 다물어야 되는 상황인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투자라는 게 자기 돈을 넣어서 이익을 내는 거니까 이왕이면 크게 한번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따블을 얻겠다고 생각을 하는 투자 방법은 뒤를 돌아다 보면 분명히 50%의 원금 손실과 80%의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위험과 수익은 거울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을 노렸다라고 하는 건 다음번에 똑같은 방법을 하면 그만큼의 손실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지금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는 항상
항상 평균적으로 그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펀드 투자는 쉽게 말해서 일확천금이 아니라 안정적인 그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에게 권하는 투자 상품이라는 거 조 대표님께서 그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위험성과 수익의 동전의 양면 같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다음 편에서 한번 다시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